안녕하세요. 인코랩TV 김승철입니다. 저는 이제 르노 마스터 15인승 버스를요, 출근길에 이 막히는 시내에서 한번 타보겠습니다. 이 길이 6.2m의 차를 막히는 시간에 좀 타고 다닐 때 그게 얼마나 험난한지 그걸 좀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이 시간에 이 차를 좀 꺼내가지고 좀 타보게 됐습니다. 여기 계기판에 보면요, 저기 그 기어를 높이라는, 그러니까 시프트 업을 하라는 그 인디케이터가 들어옵니다. 녹색으로. 그게 좀 재밌습니다. 그래서 좀 경제성 있는 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요. 일단 시야가 굉장히 높고, 그래서 좀 이렇게 위에서 다른 차들을 좀 내려다보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게 굉장히 좀 좋습니다. 좀 저를 우쭐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좀 재밌네요. 그리고 이 차가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능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차선 이탈 경고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스위치, 온오프 스위치가 좀 재밌는 게요, 그러니까 어디 있냐면 여기 루프 콘솔에 위에 이제 그 버튼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좀 손을 뻗어야 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비상등도 여기 있네요. 참고적으로 월요일 오전이라 차들이 많이 막히네요, 일찍부터. 그리고 오랜만에 수동 이제 운전을 하네요. 여전히 수동은 사람을 바쁘게 만듭니다. 앞에 가는 차가 이제 봉고나 포터 1톤 트럭인데요, 탑차죠.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높죠, 차가. 그러니까 어떤 떡대면에서는 좀 웬만한 차보다 그렇게 그냥 이기는, 몸싸움에서는 이제 좀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차선 옮기기입니다. 차선 바꾸기. 이 끝에가 어디까지인지 그거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좀 걸리네요. 그리고 요 백미러가 양쪽에, 그러니까 위쪽에 넓은 게 있고 아래쪽에 그 광각 미러가 있어가지고 그게 좀 굉장히 시야 면에서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얼마나 차선 변경이 험난할지 그게 좀 걱정이 많이 되는군요. 실내에서는요, 이렇게 요철을 넘을 때마다 차에 온 곳에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합니다. 이런저런 소리가. 근데 어떤 차 안에 물론 있는 짐들이 내는 그런 소리일 수도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좀 내장재들이 실내 잡소리 이런 걸로 따질 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잠깐 거의 멈추는 속도가 되니까 아이들링 스탑앤고가 이제 작동을 해가지고 엔진이 꺼졌었어요. 엔진이 꺼졌었는데 또 다시 기어를 넣기 위해서 클러치를 밟으니까 곧바로 또 살아났습니다. 일단 덩치로 앞머리가 굉장히 기니까요, 밀어넣기에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재밌네요. 이 차가 워낙 덩치가 크니까요, 다른 차들이 제가 한번 끼어들려고 의사표시를 하면요, 거기에 이렇게 별로 개기지 않네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렇다고 그거를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처럼 휘두르면 안 되겠지만 차선 변경이 의외로 편하네요. 차의 크기 때문에 저는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차선 변경 자체가 좀 재미있게 느껴지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도 보면은 여기 조그만 헤드 유닛이 있는데요, 거기에 T맵이 이렇게 심어져 있더라고요. 이제 르노 삼성차가 좀 국내에 파는 차들은 그렇게 좀 많이 하고 있죠. 이 차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 거 현지화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주행할 때는요, 기어를 빨리빨리 올려줘도 토크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 크고 무거운 차를 움직이는데 어떤 그런 게 없습니다. 힘겨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클러치 페달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왼발을 많이 움직여줘야지 됩니다. 그런 점이 있네요. 자, 제가 또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한번 차선 변경 시도를 해볼게요. 옆에 차가 양보를 해줄까요? 한번 머리를 들이밀어 보긴 하지만 양보를 해주는군요. 역시 비상등 좀 한번 켜줘야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제가 지금 이 올림픽대로에서 2차선으로 가면 아마 안 될걸요.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좀 가야겠네요. 제가 법규를 정확히 좀 모르겠어요. 일로 가도 되는지. 근데 다시 좀 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옆차가 좀 뭐라고 할 것 같은데, 근데 차선 변경이 상당히 편해요. 그게 너무 좋네요. 역시 이 도로라는 생태계는 덩치에 의해서
차의 크기에 의해서 좌우되는군요. 그리고 이 차는 보면은 운전석 주변에 굉장히 이 뭔가 사물 공간이 넣을 곳이 되게 많아요. 뭐 여기 동전 케이스도 있고, 다 빈 공간에는 다 그냥 뭔가 사물함처럼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요. 굉장히 뭔가 많아요. 뭔가 누를 거리는 별로 없는데요. 물건을 보관할 만한 거는 굉장히 많다 하는 점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야, 근데 카니발이 원래 되게 큰 차인데 이 차를 타고 가니까요, 굉장히 작은 중형 5도어 해치백처럼 그렇게 느껴지네요. 옆에 이제 두 개가 가고 있죠. 네, 그런 점도 재밌습니다. 물론 이 차도 이제 큰 트럭이나 트레일러들이 보면 굉장히 애기 수준이겠습니다만, 제가 좀 익숙하던 그런 그 도로 생태계에서 좀 다른 입장이 돼 보니까 그런 점들이 좀 눈에 들어오네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기울어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큰 차들은 이게 지름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기 좀 편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한 손 드라이빙은 좀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 느낌상. 근데 차가 정말 크다. 그러니까 이 앞에 이 느낌이 어떠냐면요, 시야가 이 소대형 파노라마 TV를 하나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높은 차를 타니까 또 좋은 점이요, 낮은,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승용차를 탈 때는 볼 수 없었던 저런 담장 밖의 풍경들이 조금 더 잘 보입니다. 한강이 이렇게 잘 보이네요. 그런 점이 아주 좋습니다. 이 실내 내장재들이 만들어내는 이 각종 잡소리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숙명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가 연비가 좋은 편입니다. 제가 이렇게 타보니까요, 그냥 이렇게 일상처럼 그렇게 탈 때는 대략적으로 한 13에서 14 정도 리터당, 네, 그렇게 연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4기통 엔진을 그래서 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항속거리를 늘릴 수 있겠죠, 이 소비량이 적으면. 근데 이 차를 타기 전에는 하여튼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요,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금방 그 걱정을 언제 했냐는 듯이 잊혀지네요. 네, 그런 점도 좀 스스로에게 좀 놀라고 있습니다. 의외로 금방 적응이 되더라. 아마 여러분도 이 차를 이제 처음 타시기 전에는 저와 같은 걱정을 하시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더라 하는 점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교통 흐름이 좀 살아나서 속도가 약간 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기어를 마냥 높여도요, 차가 그냥 꾸준히 차를 이렇게 견인해 가네요, 엔진이. 그리고 요 이제 뭡니까, 차선 이탈 경고는요, 이게 가동 중이라는 하얀색 경고등이 이제 들어오는데요, 대략 한 55km 이상부터 그게 켜지기 시작을 하네요. 근데 이 차가 좀 저 보니까요, 앞자리가 이렇게 3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시트이다 보니까 여기서 뒷공간으로 바로 갈 수가 없는 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 슬라이딩 도어가 이 조수석 쪽에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뒷자리에 앉은 누군가가 뭔가를 좀 도와달라고 하거나 할 때에는 반드시 차에서 내려가지고 돌아서 가야 되는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이쪽에 슬라이딩 도어도 있었다면 좀 안 그래도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이 차로 쪽에 문이 열리면 아무래도 좀 위험하겠죠. 네, 그런 점을 좀 반영을 한 것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좀 해석을 해봅니다, 이 차의 기획 의도를. 네. 근데 참 차들이 참 공격적으로 운전합니다, 확실히. 그렇게 한 대에 좀 끼워주고 양보해주고 하는 게 그게 얼마나 대단한 손해라고. 그래봤자 한 칸 늦게 가면은 차 길이 한 뭐 5m 정도 뒤처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그렇게 목숨을 거는지, 네, 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이 운전석 암레스트가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거, 이거 위치가 딱 절묘한 게요, 여기다 올려놓고 그냥 이렇게 팔을 움직여가지고 기어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가 그냥 팔을 여기다 댄 채로 바로 이렇게 스티어링을 잡을 수도 있고요. 이런 위치를 잘 설정했네요.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떨어뜨린 채로 오래 붙잡고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피로도가 덜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주행을 해보니까요, 2단 출발도 가능은 해요. 네, 그런데 1단으로 일단 이 라임 좋다. 1단으로 일단 그 차를 이제 움직여 놓은 다음에 바로 2단으로 바꿔주시는 게 차한테 부담을 덜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동이 꺼졌어요, 지금. 클러치를 밟으면, 네, 그러면 바로 이제 시동이 다시 켜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링 스탑앤고가 있는 차들이 많은데 이 수동의 아이들링 스탑앤고 있는 차 자체를 좀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거의 뭐 차들이 오토매틱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의 아이들링 스탑앤고가 있는 차들의 공통점은 클러치를 밟는 것이 차를 움직이겠다는 그런 사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이들링 스탑앤고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켜집니다. 보면은 조금이라도 이렇게 멈추면요, 완전히 멈춰야만 그 엔진 스탑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나오는 차는 뭐 이제 한 7, 8km 정도 됐을 때부터 시동을 끄기 시작하는 차들도 있는데 얘는 그렇지는 않네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운전석이 지금 굉장히 앞에 끝을 향해서 이렇게 밀착돼 있잖아요. 근데 앞에 어디까지가 끝인지가 그게 좀 가늠이 안 되네요. 네. 이 차는 이제 자가용으로 쓰기보다는 주로 이제 통학용으로 많이 소비가 되겠죠, 이 차가. 네, 그렇게 될 텐데요. 근데 이제 자가용으로 만약에 쓰실 분도 생각을 해보시는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이 차의 크기가 일단 발목을 잡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주택에 이제 사시지 않는 한 이 6.2m에 가까운 길이와 그 다음에 높이가 이제 2m 50 조금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들 지어지는 아파트의 지하철장 같은 높이를 보면은 뭐 2m 한 20에서 30 정도까지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하철장 보관이 좀 힘들다는 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 길이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저거 주차 칸에다가 세우더라도 앞이 많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원래 이런 대형차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계층이 소비할 수 있는 차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여기 남산도 5030 속도 제한에 영향이 있나 보군요. 네, 땅에 50이라고 숫자가 아주 선명하게 써 있습니다. 난 그쪽으로 안 간다, 야. 계속 저한테 지금 제가 속도 위반 중인 것도 아닌데 이렇게 나오네요. 미워. 네, 그래서 일단 이 차는 일상에서 타보니까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더라 하는 점이 좀 확인이 됩니다. 그 대신에 좀 자가용으로 쓰기에는 무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차의 덩치 면에서.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조향의 느낌이 뭐냐면, 이 차는 지금 구조적으로 보면 운전자가 거의 이 앞바퀴 위에 얹어 있잖아요. 그리고 차에서 앞쪽 끝에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승용차를 탈 때와는 이 조향을 하는 시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좀 어떤 느낌으로 조향을 해야지 되냐면은, 코너를 예를 들어서 이제 우코너를 돈다라고 했을 때 운전자가 거의 중앙선에 붙을 때 정도, 그 정도 됐을 때 좀 꺾기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하면은 좀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너무 우리가 이제 그 운전석이 좀 뒤에 있는 일반적인 차를 타던 대로 조향을 하면은 좀 이 차의 길이 때문에 이 안에 뭐 전봇대 허리 부분이 걸린다든지 나무에 이제 닿는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린가요? 네, 좀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조향의 느낌을 보면은, 지금도 여기서 이제 우코너를 돌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이 점선에 붙는다는 느낌으로 갔다가 이렇게 조향을 하면, 그러면은 무리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그러니까 버스의 운전석으로 가면서 이 서울시청 앞 광장을 보면 이런 느낌이군요. 네, 탁 트이고 좋습니다. 제가 뭐 숙박을 해본 적은 없지만 이 옆에 호텔에서 이렇게 보는 그런 느낌이 좀 이렇게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이제 이 차의 크기가 좀 뭐랑 비슷하냐면요, 타보니까 마을버스로 많이 이제 활용이 되는 카운티 있잖아요, 현대 카운티. 그거랑 좀 높이나 길이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차가. 아까 이제 마을버스가 있을 때 옆에 잠깐 설 기회가 있었는데 거의 그 차급이더라고요, 크기가. 광화문 광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순신 장군님 계시고요. 여기 이제 이쪽으로만 차가 다니네요. 이렇게 바뀐 다음에는 저는 처음 와보는데, 네, 차가 이제 한쪽으로만 다니게 해놨군요. 그리고 앞에 광화문도 보이고, 오늘 날씨가 좋아서 청와대도 잘 보이네요. 현재 삼청동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버스에서 바라본 관점입니다. 그리고 양쪽 거울이 세로로 좀 큰 게
굉장히 운전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네, 특히 옆 상황 살필 때 이 차가 높이가 있다 보니까 아랫부분이 좀 잘 이렇게 공백이 생길 수가 있는데 시각적인 그게 안 생기게 좀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북악 스카이웨이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요? 버스를 잘 모르는 뽀알모 측면에서 네, 가능한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당히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왜 차가 많은지 모르겠네요. 이쪽으로도 출퇴근하는 분들이 있나 봐요. 자, 북악 스카이웨이 본선에 왔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 이 차가 예선을 지나온 건 아니고요. 네. 네, 아까 제가 조향하는 감각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코너 방향의 바깥쪽 거기에 최대한 붙어서 간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가면은 네, 이게 다 공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미러를 보니까 안쪽이 많이 남네요. 그러니까 너무 바깥으로 나갈 필요는 또 없지 않나 그렇게 보이네요. 네. 네, 어렵지 않네요. 네, 여기 그래도 비교적 북악 스카이웨이는 좀 좁은 쇼턴이 좀 많은 네, 그런 코스잖아요. 그래서 좀 어떨까 하고 한번 와본 건데 전혀 뭐 어려움이 없습니다. 네, 걱정 안 해도 될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르노 마스터에 제 채널에서 처음 이제 버스를 시승을 했는데요. 네, 시승 소감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